자, 여러분, 이번에는 집에 있는 다리미를 한번 켜볼게요. 건전지에 연결된 거 말고 집에 있는 다리미. 자, 우리가 집에 있는 다리미를 켤 때, 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기가 왔다, 전기가 흐른다, 전기가 켜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집에 다리미를 켜려면 준비되어야 되는 준비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선생님 지금 이렇게 그림을 재밌게 그렸는데, 다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전선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전선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 즉 전자, 즉 전하가 흘러야겠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 흐르는 양을 전류라고 했죠. 필요한 지금 삼엽소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런데 여러분, 다리미랑 전선만 준비되어 있다고 이 다리미가 켜지는 건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게 누구예요, 이게? 돼지코. 전압이, 콘센트가 필요하죠, 콘센트. 콘센트를 어디 꼽아요? 여기다 꼽죠. 꼽죠. 자, 다시 하자. 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전류가 있고, 전하를 밀어준 능력, 전압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220V, 이거 220V. 이거 연결해줘야 되죠. 콘센트. 딱 연결하면 이 220V만큼의 그 에너지로 밀어주면서 여기 있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쭉 흐르게 됩니다. 예. 즉, 결국, 전기가 흐르게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전기가 흘려가지고 다리미를 이용해서 옷을 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전선을 지나가면서도 저항이 어느 정도 있댔어요. 전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했죠. 저항이 있다고 했는데 특히 다리미의 그 바닥에 보면 이렇게 니크롬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니크롬선이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전선과도 연결돼 있겠죠.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니크롬선을 지나가면 니크롬선은 특히 저항이 아주 구리 같은 거는 보다 세기 때문에 팍팍팍팍 그 주변의 원자핵과 전자를 지나가면서 팍팍팍팍 지나가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야. 내가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하고 앞뒤로 막 부딪혀. 그럼 열이 나는 거죠. 막 돌과 돌끼리 팍팍팍팍 부딪히게 하면 빛이 나잖아. 이렇게 해서 열과 빛이 납니다. 그래서 열과 빛이 나는 걸 보고 우리는 저항을 이용해서 이제 저항을 일부러 설치한 거죠. 저항을 일부러 설치해서 열과 빛을 내서 그것을 이용합니다. 결국 집안에 전기를 켠 삼총사 누구였어요? 전선, 전류, 그리고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누가 밀은? 전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전기를 켜는 거 두 가지 했습니다. 뽀로로 장난감, 전구 켜기. 두 번째는 우리 집 다리미 켜는 거. 다른 것들도 다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개 보면 이번엔 전기가 아니라 자기력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기력이란 말은 무엇이에요? 자석끼리 또는 자석과 세부치를 서로 끌어당기거나 미는 힘. 좀 말이 이상한데 자석끼리 아니면 자석과 세부치끼리라고 보시래요. 끼리 서로 가까이 하게 되면 서로 끌어당기나 미는 힘이 있죠. 이거를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석이 특히 그 자석 주위에 이게 자기력이 쭉 있는데 그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해요. 마당. 근데 자기력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력이 작용하는 그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침반을 놓아보면 자석도 N극과 S극이 있지만 나침반도 어떤 일정하게 이렇게 패턴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N극, S극이 나왔을 때
요렇게 요렇게 어떤 선을 이 지금 가상의 어떤 그런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침반의 N극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나침반 이쪽이 N극을 나타내고 여기가 N극을 여기가 지금 화살표가 N극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이 다 N극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N에서 나와서 다 나침반이 지금 N극이 다 이쪽을 향하죠. 이것도 이쪽을 향하고. 자, 이렇게 자기장의 모양을 선으로 나타낸 거. 선으로 나타낸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보면 N극에서 나와서 자석의 N극에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세 가지는 뭐 그렇게 그냥 알아두시고 중요한 상황은 이거예요. 이번 중요한 상황은 자기장이 존재하고 그걸 자기력선으로 끄었고 그리고 나침반 바늘이 N극을 이렇게 가리키는 이쪽 방향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여기가 지금 다 N극이죠? N극이 가리키는 이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약속하자 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나왔을 때 이쪽으로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약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고 이제부터 선생님이 자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야. 자기장 방향이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여기 화살표가 이쪽을 나타내네. 이쪽이 무슨 극이라고? N극을 가리키는구나. 그럼 여기에 나침반을 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 이쪽이 N극을 나타내는 겠구나 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방금까지 선생님이랑 전기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라는 거를 배웠죠. 자, 그러면 이 물을 한개 볼게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전선이란 말입니다. 도선은 그냥 말이 어렵지만, 전선에 전류를 흘려줬어. 또 전선이 있어, 이렇게 얘들아. 이게 전선이야. 전류 흘려줬어. 흘려주려면 뭐가 필요해? 전압이 필요하지? 전압을 가해서 전류를 흘려줬다고. 그러면 자기장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장이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는 말은 뭐가 된다는 말이야? 자기장이 생긴다는 말은 자석이 된다는 말이잖아. 자석. 자, 들었어요? 전류를 어떤 선에 전류를 흘려줬는데 이 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이 자기장이 생긴다는 말은 이 주변이 뭐가 자석이 된다는 말이래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집에 주변에 있는 선이 있을 거예요. 전기선. 이 전기선에 여러분이 그냥 콘센트를 꽂아주든지 건전지를 꽂아두든지 해갖고 이 하나의 전선에 전류가 흐르게 했어요. 전류가 흐르게 했어. 그럼 이 주변에 여러분이 주변에 쇠붙이를 붙이면 쇠붙이가 여기 붙어요? 안 붙죠? 그래서 이게 무슨 귀신이 나올 같은 말이냐? 어떻게 어떤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그 주변이 자석이 된단 말이냐?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자, 실제로 직선 도선이란 말도 그거예요. 그냥 전선이란 말이야. 구리 같은 거나 니크롬선이나 어떤 전선에 전류를 흘려줬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댔죠. 전류의 방향이 이거예요. 이걸 경우에 이 주변에 나침반을 놓아봤어요.
나침반을 놓아보니까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를 때 나침반을 흘려보니까 다시 선생님이 세워서 그렸습니다. 어떤 선이 하나 있어. 굴이나 미끄럼선 같은 거. 그리고 전류를 이렇게 흘렸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흘렸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주변에 나침반을 놓아봤더니 나침반들이 이쪽 방향이 N극으로, 이쪽 방향이 N극으로, 이쪽 방향이 N극으로 하게 나침바늘이 일정한 모양을 이루는 거예요. 일반은 자기장이 그런다는, 자석이 됐다는 말이죠.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그렇게 됐어요. 다시 다른 걸로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게요. 전류를 밑으로 흘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 마이너스 극으로 해서 전류를 흘렸어요. 그랬더니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다 흐르는 거야. 여기가 N극, N극. 이거랑 좀 반대긴 하죠. 전류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흘려주면 자석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거는 왜 자석이 안 될까요? 전선을 살펴보면 전선이 다 피복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피복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보호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피복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전선을 흘려주었을 때 이렇게 진짜 전선을 흘려주면 그게 자석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거는 좀 미약하대요. 전류가 전선이 한 개인 거는 좀 미약하고요. 좀 세게 선을 많이 준비했어요. 코일이라는 거. 코일은 뭐예요? 선을 똘똘똘똘똘 감은 거를 코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보면 지금 선을 똘똘똘똘똘똘똘똘똘 감아놨어요. 보이죠? 똘똘똘 감아놨는데 전류를 여기서 이렇게 흐르게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무슨 극?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 극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같이 따라가 볼게요. 전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또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앞부분에 있는 애들이 다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이렇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방향이 흐를 때 이 주변에다가 나침반을 놓아봤더니 나침반이 N극이 이 방향으로 하나의 큰 얘가 N극이 되고 이쪽 편이 S극이 되는 큰 자석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그 전류 손가락 4개 있죠. 손가락 4개 2, 3, 4, 5번 손가락의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가지고 코일을 쥐면 엄지는 펼치고 2, 3, 4, 5번으로 코일을 감아가지고 엄지를 펼치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다. 이렇게요.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것에 특히 저기 못 같은 거 있잖아요. 철을 코일로 감아요. 전선으로 감은 걸 코일이라고 한댔죠. 감아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 자체가 이 코일 자체가 진짜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 자체가 자석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를 흐르게 했을 때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는 이러한 것을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전자석은 실제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전류를 흘려주지 않았을 때는 자석이 아닌데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즉 자석으로 이용하고 싶을 때 전기를 흘려주고 전류를 흘려주고 자석으로 이용하기 싫을 때는 전류를 끊어주면 되는 거죠. 이런 거 전자석의 예가 참 많이 쓰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까지 전기를 흘려줘 갖고 걔를 자석이 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한 개 물어볼게요. 만약에